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서윤과 홍주연님께서 공동으로 지어내셨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베스트셀러인데 최근까지도 다시 재판되어서 나오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해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 해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빙.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겁니다.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들을 살 돈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들으셨던 요 대화 내용,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대화 내용에서 해빙의 핵심적인 구절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해빙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들떠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서윤도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짐작한 듯했다. 서윤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들었던 사회학 수업이 떠올랐다.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였다. 질적 연구란 수치화하기 힘든 자료를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분석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성공 여부는 연구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뛰어난 통찰력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종합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써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용한 것도 이 방식이다. 하지만 설문과 통계만으로는 그 비밀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실시된 조사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 이유에서였다. 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서윤이 사용한 방법은 질적 연구 방식이었다.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그 연구를 서윤이 완수하게 된 비밀을 조사 기량뿐 아니라 공감 능력과 통찰력까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역량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은 액수였다.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게 넉넉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을 장만하고 몇 년 전부터 꿈만 꾸던 자동차도 사야지. 아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육도 다 시킬 것이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옷과 가방도 사야지. 이번 휴가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떠나볼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겠어. 참,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재산을 정기적으로 뚝 떼어서 기부도 해야겠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었다.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싫었다.
10대가 되자 하고 싶은 것이 매일 바뀌었다. 어떤 날은 변호사, 또 다른 날은 의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골프전을 취재하던 CNA 기자를 보고 꿈을 정하게 되었다. 바로 이거야. 나도 기자가 되고 싶어.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신문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꿈을 이룬 것이다. 신문 1면에 실린 합격자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희망에 설레어 본 적이 없었다. 기자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절망만 커져갔다. 내가 본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이 부를 쌓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 뿐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서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다시 들려왔다. 문득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부풀었던 가슴이 내려앉으며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들을 돕기 위해 기사를 써서 성금을 모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세상에 있는 재화는 한정적일 것이다. 모두가 큰 돈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내 앞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양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듯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위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은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짧은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접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가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사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저자인 홍주연이라는 분이 기자로서 인터뷰 형식으로 적어놨고 홍주연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 일상을 살고 계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입장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으나 부자의 그릇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빙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좀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은 이 해빙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마치고 시작하는 또 한 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주말로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